8월에도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김재현님, 조영국님, 최준호님, 리메이님, 지우님, 김석영님, 서지연님, DG님, 전찬주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박현우님, 조화수님, 이승규님, 낙교님,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인사이트 출판사도 계속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요번에 카카오페이 하나 개설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통해서 또 들어온 분 계시다고요? 네, 카카오페이로도 하자마자 벌써 2분이나 해주셨고, 와, 이제 카카오페이라서 이건 실명을 불러드려도 되는지 몰라서 가운데를 지우고 알려드릴게요. 네. 이땡섬님께서 메시지에 STD 아웃 좋아요라고 하시면서 10,000원을 우선 보내주셨고요. 네. 최초로 보내주셨습니다. 최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땡주님께서 회식비 지원하면서 10,000원 또 보내주셨어요. 회식. 그래서 우리 회식해야 되나요? 그렇게 10,000원짜리로 김밥 천국 갈까요? 2만원으로? 좋네요. 네. 네. 어쨌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잠깐 전화 좀 받고. 네. 그냥 해주세요. 편집 안 해야지. 뭘 하죠? 며칠 전에 슬랙 다운됐었잖아요. 그랬나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슬랙 하고 있었죠? 슬랙 다운됐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곳은 어디세요? 트위터? 슬랙이 다운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그쵸. 아, 트위터 해보고 안 된다고 하길래 이제 네. 들어가서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저는 되는데, 슬랙을 먼저 봤거든요. 안 되는데 이제 메시지 뭔가 온 게 있으니까 되게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티는 오고? 그렇다기보다는 미리 로드된 게 있으니까 네. 알림이 왔던 게 이제 점으로 찍히잖아요. 그게 와 있는 거죠. 채널에도 와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나오긴 하는데 이제 메인 창이 로드가 안 되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눌러보고 싶은데 안 눌러지는? 저는 그때 슬랙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리로드 하라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슬랙이 리로드 네. 하라고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상한가? 이제 계속 리로드를 하는데 모든 채널이 다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트위터에 가봤더니 역시나 이제 안 된다는 그런 뉴스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뭐 슬랙 자체가 모르겠어요. 장애 자체를 전 찾아보진 않았었거든요. 네. 장애 찾아보셨어요? 어떤 장애였는지? 아니요, 안 찾아봤어요. 저는 이제 뭐 슬랙 같은 게 좀 이게 화두가 되는 게 뭐 이런 국소적인 장애는 꽤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애가 길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화제가 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공기가 되어 있는 그쵸. 공기가 더 그런 게 아닌가? 슬랙 안 되면 업무에 큰 지장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업무 시간 아니었잖아요. 밤이었던 걸로 기억하죠. 네, 주말이었어요? 밤이었어요. 주말이었나? 아닌가? 네. 주말은 아니었다. 네, 그냥 평일 네, 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사실 상관없었죠. 음.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사실 그게 진짜 크리티컬할 때가 제 기억에 있긴 있었거든요. 예전 회사였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슬랙이 장애가 난 상황인데 실제 서비스 장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한번 겪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슬랙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다른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디스코드를 팠죠. 그것도 있고 뭐 우리로 치면 지금 슬랙으로 배포하겠으니까 네. 배포가 안 돼. 그쵸. 네, 업무 시간에 문제가 생길 수 물론 있죠. API 호출하면 되긴 하지만 네. 슬랙이 굉장히 의존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었었고 장애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일상적인 거라서 슬랙은 최근에는 뭐 장애 많이 없었긴 했는데 저는 뭐 한 10분에서 20분 장애 나는 경우는 꽤 있었잖아요. 많았죠. 네. 요번에 약간 장애가 그 대규모 업데이트를 얘네가 공지했잖아요. 그 그쵸. 슬랙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나 이런 업데이트를 것들. 네. 그런 맞아, 거 맞아. 이제 사전 작업하다가 조금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게 일렉트론을 아닌가. 버리진 않지만 네. 엄청 빨라지겠다는 네, 그 네. 얘기인 거죠. 일렉트론을 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기존에는 약간 그 워크스페이스가 여러 개면 각각 메모리를 먹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지만 네. 어쨌든 변화의 과정이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스토리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하고 거기서 이제 리덕스라고 해서 뭐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전환했을 때 빨리빨리 하고 로컬에 그 메시지도 저장돼 있고 이런 좋은 아키텍처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때 얘기했던 그 글 읽은 거 아니에요? 뭐요? 무슨 글이요? 그 뭐지? 뭐 글이 하나 있었잖아요. 번역글 얘기했었잖아요. 같이. 이맥스보다 느리다. 네. 제목이 뭐였지? 기억은 안 나고 이맥스보다 느린.
진짜 느린 이맥스보다 더 느리다는. 환멸감, 소프트웨어 환멸감. 아, 맞아, 한명가 맞아. 그걸 네. 읽고 이제 자극을 받아서 거기 슬랭 얘기 나오지 않아요? 네 나오죠. 네. 그걸 읽고서 아 부끄럽다. 그럴 수도 네. 네, 있죠. 슬랙 뭐 가끔 다운돼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되죠. 그 다운될 때마다 그 이야기 있었어요. 다운될 때 그 유사 서비스에서인가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슬랙이 그런 다운되니까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아, 네, 슬랙 맞아, 메시지에 맞아. 너무 아.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그런 블로그 글이 있었죠, 맞아. 네, 찾으세요. 아 힘들어. 이런 보물찾기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깃허브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있었죠. 아 이거 좀 우선 정책 네. 이슈 먼저 네네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잖아요. 깃허브를 쓰는 사용자 중에 북한, 뭐 이란 몇 개 나라의 미국의 적국 그쵸? 네 그 나라의 개발자들 계정을 차단시킨 건가요? 퍼블릭하게 열려 있는 리포지토리는 들어갈 수 있는데 네. 프라이빗한 걸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 퍼블릭은 열어줬어요. 네, 오히려? 퍼블릭은 열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메시지 자체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좀 이런 거 이제 경고 메시지가 뜬다고 열심히 제대로 보고 이야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지난주에 확인해 이제 보시죠. 예. 레드햇 때도 뒤에 수정하기는 했지만 이제 음, 앞에서 잘못된 정보가 나가가지고 네, 네. 네네네. 그 트위터에도 보면 네. 넷 프리드만이 깃허브 네. CEO인데 그쵸. 입장 발표할 때 보면 restricted private reports can also choose to make them public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열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밑에 지금 써 있었는데 지금 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미디엄 번역글을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 이제 링크 걸어 주실 텐데 2019년 7월 30일 저녁까지의 제재 내역은 비공개 저장소 접근 제한이 있는데 또 옆에 슬러시 가로치고 현재는 제한 해제래요. 그러니까 비공개 제한을 저장소도 풀었군요. 접근이 제한됐었나 봐요. 근데 아마 저 트윗 이후에 해제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비공개 지스트라고 있잖아요. 그 코드 조각 공유 그것도 접근 제한돼 있었는데 그거는 근데 지금도 계속 제한돼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인가 봐요. 근데 이게 재밌었던 게 이런 국가에 살고 계시는 뭐 어떤 이유로든 그 나라 시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뭐 좋아해서 그 나라에 머물고 계실 수 있잖아요, 개발자들이. 네.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금 자기네를 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리포를 또 팠잖아요, 깃허브에. 네.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지금 4개 딱 써 있네요. 이란, 시리아, 북한, 쿠바예요. 쿠바는 좀 쿠바가 항상 미국 바로 옆에 있어서 서로 뭐 말이 많죠, 네. 항상. 네. 그래서 누가 여기 조롱 그것 때문에 이 미디엄이 정리 잘해 주셨네. 자꾸 차단하니까 차단 당한 사용자들이 깃허브에서 핵을 만들어서 그런가라고 조롱했대요. 깃허브에 핵이라고 뭐 그게 뭐 있었죠? 누클리어가 뭐였죠? 지금 핵폭탄 만든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누클리어라는 그 뭐 프로젝트 이름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래요? 모르겠다 이게. 예전- 이야기하기 어렵다.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 모르겠네요. 나중에 이거 링크로 다 찾아주실까요? 왜 저를 힘들게 그러시나요? 그렇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혹시 하고. 예. 아톰 에디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원자가 핵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아닌가? 좀 그나마 번역글 말고 원문을 봐야 돼. 원문을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모르잖아요. 저희가 좀 공부하고 왔어야 됐는데.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참 이런 문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깃허브도 결국은 한 국가의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 거 따라야 되는 그쵸. 상황인 거잖아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됐으니까 거절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애플처럼 뭐 진짜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뭐 엄청 많고 그러면은 뭐 어디야 FBI가 암호 깨내라고 해도 뭐 배째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건 약간 명분이 있었죠. 개인정보 그쵸. 보호라는 개인정보 미국인들이 보호라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뭔가 지지를 얻었는데 깃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발자들은 지지하지 않았겠지만 깃허브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보면 컨텐츠가 올라와서 누가 신고했는데 막 그냥 신고받고 얼마 동안 지워야 될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나 다음이 뭐 점령당해서 그걸 지워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쵸. 안 지키면 범법자고 지키면 이제 적어도 사업을 접진 않는데 안 지키면 이제 막 정부에서 warning.co.kr로 돌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네, 어디냐. 그거를 악용하는 집단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종교적인 사이비 집단 같은 경우에 네. 자기들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 일단 법무팀이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글 삭제 요청하고 그쵸. 그러면은 네이버에서는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일단 삭제한다고 그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네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삭제하겠다. 그 사람 이거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꺼내고 사실을 적시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네이버로서는 신고를 받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비리를 가리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GitHub이라는 사이트가 그냥 회사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죠. 저는 약간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네. 더 설명해 주세요. 그냥 회사인 거죠. 영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 거지. 그 이상의 어떤 이상적인 가치? 공공재는 아니다.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정부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걸 더 추구할 만한 힘이 있는가라고 하면 당연히 뭐 없지 않나? 그래서 그때 근우에서 지정한 레벨이 좀 나지 그쵸, 않나? 그럴 수 긴랩은 있죠. 좀 더 위에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치 자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GitHub의 한계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GitHub을 탈출해야 된다. GitHub은 그러한 제약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실제로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이슈를 자세히 보진 않았어서. 긴랩이 노저울 땐가요? 그렇죠. 긴랩으로 이제 좀 옮겨야 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죠. 왜냐면은 GitHub은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넘어갔잖아요. 네. 넘어갔다고 하면 좀 그렇다. 인수됐죠. 인수됐잖아요. 인수됐죠. 인수된 상황에서 사실 지금 미국 정부의 영향을 훨씬 더 받기 쉬운 상황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미국 MS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반독점법에 많이 걸려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걸려있고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질 회사 중에 하나겠죠. 아무래도. MS는 아무거나 맘대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기업 분할, 구글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서 기업 분할시켜버리려고 지금 호시탐탐 보니까. 그렇죠. 예. 혹시 뭐 모르겠어요. 미국 정부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시각들이 존재하긴 하죠.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게 외부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되고 재벌이 될수록 좀 현행 법을 신경 별로 안 쓰고 확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는데 미국이나 이쪽은 그런 반독점법 이런 것들에 신경 많이 쓴다는 느낌.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AT&T나 이런 것들. 기업이 쪼개진 적이 있죠. 예, 우리나라는 삼성 뭐 물론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뭐 자동차 산업을 삼성한테 강제로 뺐거나 뭐 LG가 하던 반도체 사업을 강제로 뺏긴 했는데 기업을 완전 분할시키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미국은 AT&T나 뭐 유류 회사나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에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반독점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독점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하긴 해요. 점을 없진 않아요. 하지는 못하게 하지만 재벌 회사 하나가 그런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그거를 제재하지 않잖아요. 제재는 하죠. 그 인수합병 못하게 했죠. SK 그래요? 브로드밴드를 CJ가 가지고 있는 그 케이블 TV 뭐죠? CJ가 갖고 있는 ENM 말고 케이블 TV가 있는데 그거를 SK 브로드밴드가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공정위에서 한번 빠꾸 먹었어요. 너네가 인수하면 너무 시장 지배력이 세진다고. CJ 헬로? 네.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 아닌가? 입장에서 그게 합병돼서 케이블 TV 사업자랑 이렇게 잘해가지고 인터넷 사업자랑 더 커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아무튼 기업끼리는 다 결정 나는데 거절당해서 약간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요소가 점점 공정위 힘이 점점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걸 다 허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은산분리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이번에 카카오뱅크 허용해주면서 카카오 대주주 적격심 다 난 것도 네. 엄청 파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파격적이죠. 그런 거 자체를 이미 막아놓은 것도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막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대기업을 골라서 키워왔기 때문에
거기에 좀 힘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뭐 저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네. 삼성이 잘 나간 이유는 사실 삼성전자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회사들은 사실 뭐 이번에 금호그룹도 완전 박살났었고 이제 안 좋게 되기도 하죠. 네. 기업 이야기는 또 그만하고 그 기덥 누가 만든 게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기덥 do not ban us라고 저장소를 한 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언어별로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열어보니까 여기 이제 소개에 딱 나오다가 일본에 그게 나와요. 기덥은 갑작스럽게 비공개 저장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사전에 안내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적어도 사전 안내는 해주고 막아야 되지 않냐.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덥은 이란의 IP 주소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어디를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IP 주소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했대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VPN 이슈가 있는지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미국이 뭐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따를 수밖에 없는 룰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좀 이따가 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우리 차단할까봐. 일본이 차단할 게 뭐가 있어요? 쿠이타. 서비스들? 저는 열심히 거기서 검색하는데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모르겠어. 근데 저는 내용 검색도 일본 사이트 가서 하면 안 되는지. 차단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나? 뭐 너무 그러니까 요즘에 일본이 약간 막가파식으로 막 하니까. 그럴 수 있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긴 하죠. 기덥에 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건 한국발. 한국발. 이건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메타트론이라는 이제 SKT에서 하는 뭐 오픈 소스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여기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기덥 스타를 누르면 지금 글이 지워져가지고 공지를 수정해버렸어요. 이벤트 네. 공지를 해서 그러니까 SKT 사이트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tworld.co.kr에 네. 그 이벤트에 대한 그게 있었는데 그게 지워져가지고 지금 못 보는데 오키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찾아주세요. 근데 이거 자체가 외국 언론에도 올라왔었는데 아까 보니까 언론에까지. 언론은 네. 아니고 사이트 아니에요? 아니요 언론이죠. 아까 어디서 봤지? 아무튼 얘기해 주세요. 네. 아무튼 이벤트 간단히 보면 메타트론 디스커버리 기덥에서 스타를 눌러주면은 푸짐한 선물을 쏜다 그랬고 선착순 500명은 스타벅스 아이스 시그니처 초콜릿을 추가 증정해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고 뭐 페이스북 뭐 이런 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인증을 남기면 뭐 발급해주고 이런 거였는데 네.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어떻게 기덥 스타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어뷰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 주고 산 거니까. 사실 이제 그냥 홍보만 하고 개발자들한테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했어도 스타가 올라갔을 텐데 굳이 스타를 누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뭐 엄청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GitHub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긴 했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이벤트를 했던 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벤트 이름이 나는 별로 안 더움이거든요. 별을 찍어주면은 일단 스타벅스 때 시그니처 아이스처 선착순으로 500명 준다고 했고 나머지는 또 추첨으로 준다고 해서 진행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이 하던 마케팅 형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파격적인 부분은 이제 그거를 GitHub에 와서 했다는 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언론도 보면은 더 레지스터라고 영국 쪽인 것 같은데 이쪽 언론에 지금 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그쪽은 상관없는데 이거는 기덥의 오픈소스를 이제 사랑하고 그 기덥의 스타를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와가지고 그걸 흐리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심지어 이제 그냥 기업이 자기 홍보하려고 그랬으면 상관없는데 그 기업에서 만든 오픈소스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픈소스 말고 자기들 뭐 물건 파는 거 가지고 기덥에다 막 SKT 계정을 팔로우 해주세요. 뭐 이랬으면 뭐 그러려니 그것도 뭐 문제지만 저는 이거는 이벤트 방식에도 문제 있었다 생각하는데
그냥 그 페이스북에서 그 이벤트를 하면서 스타를 눌러달라 이런 식으로 유도만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쵸. 이제 스타를 눌렀을 때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거는 좀 큰 문제로 확산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주고 산 거랑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뭐 선착순 몇 명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추첨이고 그런 것들이 좀 민감한 포인트인데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해명하셨던 분은 좀 그 포인트를 잘 못 찾아내셨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글을 수정해 버리셔서 지금 OKKY에 이제 캡처본이 있긴 있거든요. 노션 보세요. 네? 여기 올려놨어요. 아, 그래요? 넣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그거에 대해 생각은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을 잘못한 게 있잖아요. 뭐 저는 그거는 그냥 말 실수 정도라고 그럴 수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해요. 생각이 어떠시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 오픈소스로 전환했고, 그러니까 4년 동안 프로젝트를 개발했고 오픈소스 전환한 지 1년 넘었고 이게 또 대기업이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뭔가 그 성과도 보여야 되고 요즘엔 이제 대기업들이 또 기업이나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스타 많이 받는 거. 그래서 약간 그거 증명에 있긴 한데 이제 이게 약간 이벤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거죠. 네. 주변 개발자들한테 물어봤으면 좀 좋은 방향으로 갔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SKT 그쵸. 안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오픈소스를 하고 있으니 좀 들어와서 스타트 눌러주고 PR도 좀 남겨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는 아니겠지만 물론 많이들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욕을 먹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뭐 이따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이벤트의 엄청난 점은 개발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인 대상이기도 했죠. 대상이긴 심지어. 한데 맞아요. 일반인 대상이고 심지어 가이드를 했던 게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하는 거야? 가입하는 거에 가입하는 대한 방법도. 가이드가 있었죠. 네네. 크리에이트 언 어카운트 링크를 클릭해서 가입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별까지 눌러라 라는 가이드까지 했던 거니까 사실은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긴 하죠.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세계 최초려나? 거기 보면 뭐 외국에도 뭔가 어뷰징이 있어서 심지어 래퍼가 다쳐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그걸 좀 찾아보긴 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스타 어뷰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어뷰징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별을 받도록 뭐 금전을 받고 유도하지 말라라거나 그런 부분은 찾지 못했거든요. 명시적으로 있진 않았고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용 약관에 대한 링크만 있어서 약관을 다 읽기는 좀 힘들어서 읽진 않았고 리포팅 리즌에 보면은 MU즈랑 스팸이랑 오프토픽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부분이 보이진 않았어요. 일단 리포트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어떤 이유로든지. 근데 이제 텀스 오브 서비스 다 읽어보진 않아서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스타의 또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스타를 착실하게 모아가고 있던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2,000개 정도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별거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도 오픈소스 공개한 게 있거든요. 네. 네이버에 뭐 핀포인트 이런 거 보면 스타가 9,000개예요. 그러면 이제 SKT 사건이 있고 나중에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이버 거 보고 네이버도 저런 행사 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자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기업들이 만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스타의 신뢰가 좀 안 갈 수 있고 특히나 SKT가 하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메타트론 프로젝트를 보니까 뭐 빅데이터 이런 거 분석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리드미의 디자인 보면 잘 만드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메타트론 프로젝트를 진짜 좋아해서 스타한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분들은 지금 다 그 쿠폰 먹으려고 스타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쵸. 진짜 이 프로젝트를 좋아해서 최초에 스타한 사람들은 지금 진짜로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 프로젝트에 스타 누르면 이제 거기 나오거든요. 유노 한 사람이 몇 명인지 네. 2,400명 중에 지금 한 분 있는데 저희 다 아는 그분인데 이분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 2,400명이 지금 다 그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스타 누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 심지어 그 이제 뭐 어떤 유튜브 이제 실명 거론하긴 그렇지만 이제 개발 유튜브 유명한 분이 이거 스타를 보면서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스타 누른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서 뭐 어디 학교 다니고 누구는
이런 사람도 스타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이런 스타 팔로우 했다고 이렇게 취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진짜 메타트론을 좋아하는 맞아요. 스타 팬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진짜 제일 큰 피해죠. 이 프로젝트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오히려 이분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벤트 전에 스타해주고 사랑해줬던 사람들한테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냥 여러모로 좀 보면서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었던 건가 아쉬운 면들이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라서 뭐 해도 된다. 스타 자체에 뭘 하든 네가 뭘 그게 이제 아니라 자유방임주의 아니잖아요. 은근 깐깐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엄청 자유롭지 않게 대하면서 아니요, 뭔가 그 저작권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완전 극보수야 여기. 그런가요? 근데 낙견님 약간 은근 제한 걸린 게 많아요. 저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리고 마케터가 제안을 해도 뭐 얘기한 것처럼 안 하는 방향으로 했겠는데 근데 뭐 저는 근본적으로 GitHub 스타가 어떤 엄청 큰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예를 들어서 저도 스퀘어 같은 회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보면 이제 GitHub 스타로 랭크를 매기는 그런 사이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오거나이제이션별로 그런 스타 수를 모아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스퀘어는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오픈소스 굉장히 많이 하고 스타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좋았는데 사실 이게 GitHub이 커지고 유명해지고 하면서 점점 더 이제 그 스타 수와 이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랑 비례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사실 많이 제기가 되어 왔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는 해서 사실 그냥 사람들이 누를 때 우리가 리트윗을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스타를 누르는 것도 일관적으로 그 저장소를 좋게 평가해 누르는 건 아니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별만 많이 눌려 있어서 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거의 농담이긴 한데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노코드라고 아시죠? 몰라요. 노코드라고 그 쿠버네티스 쪽 개발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만든 저장소인데 스타가 3만 개예요. 근데 아무런 코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노코드 한번 들어가보면 노코드라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한 수준인데 캐시 하이타워라고 이게 약간 좀 유머러스한 레포지토리예요. 그렇네요. 네, 노코드 is the best way to 도커 파일은 있는데요? 안전하고 믿음직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최고의 방법.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고 아무데도 디플로이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이제 좀 관심 받았었죠. 그런 것도 있어서 이게 뭐 직접적인 신뢰도와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중요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사실 그거 너무 눈치 없이 행동한 건 맞다고 생각하긴 하죠. 그런 거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스타 자체가 엄청 큰 가치가 있나 하면은 그냥 좀 물음표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기업들이 약간 GitHub 생태계에 들어와서 이런 지표를 좋게 보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gRPC 중에 gRPC-고라고 있거든요. 그 네. 고용 라이브러리 이런 거 네. 이런 레퍼지토리 스타 보면은 9,000개밖에 안 됩니다. 아까 네이버 핀포인트 9,000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9,000개 엄청 네. 많은 거 아니에요? 아까 네이버 핀포인트 9,000개라니까. 그거 많죠. gRPC인데 9,000개면 적은 거죠. gRPC 메인은 22,000개예요. 그쵸. 그런 얘기도 많았죠. 특히 중국 쪽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문서라든지 아무런 내용들 없는 것들이 뭐 중국어 아는 사람 중국어로만 돼 있는데 막 스타가 몇만 개씩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이제 GitHub도 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를 추적해요. 그래가지고 used by 이런 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레일즈에서 루비의 유명한 노코길이라는 맞아. HTML, XML 네. 파서 이 저장소가 있는데 여기 가면 스타는 5,000개밖에 안 되는데 이 used by로 보면 100만 개의 프로젝트에서 얘를 창조하고 있어요. 100만 개요? 네. 거의 이거는 자바스크립트계 레프트 베드 이건 같은 뭐 건가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젠 파일 네. 실제 그 프로젝트에서 뽑은 거니까
이런 지표들도 있지만 논문 래퍼 같은 느낌이네요. 뭐 그쵸. 그런 거죠. 근데 예. 스타랑은 별개긴 하죠. 네, 별개. 그러니까 약간 스타가 아무리 의미 없다 그래도 피칭하는 거를 뭐 좋게 봐줄 수는 없죠. 좋게 봐줄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거는. SKT 쪽에서도 심각성을 좀 파악한 것 같고 20시간 전에 이제 마지막 공지가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과문에 커뮤니티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래서 스타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깃허브과 협의 중이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를 얘기들이 초기화하는 있어요. 것도 좀 물론 진짜 이제 좋아서 하는 사람은 어떡해. 네, 그런 이제 시핀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거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건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의견을 경청하고 앞으로도 그 취지에 맞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 있네요. 저는 미스테리하긴 해요. 좀 이번 사건이 SKT에서 스타를 많이 받아서 얻는 게 대체 뭐지? 있죠. 생각이 좀 SKT도 들긴 그거 했어요. 많아요. SKT 차원에서 오픈소스 기여한다고 홍보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통해서도 홍보하고 예전에 뭐 그 뭐죠?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 하나랑 막 싸운 것도 있는데 서로 그 회사 오픈소스를 그러니까 개발자를 이렇게 데려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요즘에 오픈소스를 활용한다 이거를 개발자나 뭐 마케팅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그거의 지표 중에 하나로 스타 개수가 있을 네. 수 있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런- 그랬잖아요. 네이버도 한때 막 오픈소스 한다 그러고 그거 스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CTO나 뭐 이런 사람이 바뀌거나 뭐 이러면 이 사람 성과가 그거밖에 없어. 요즘에는 기도 오픈소스. 그러니까 회사 프로젝트는 그냥 계속 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게 문제긴 하죠. 그쵸. 어렵네요. 참. 저는 결국에는 이 이벤트의 가장 큰 수혜자는 깃허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수혜자예요? 오, 계정을 늘려서? 그쵸. 근데 비개발자의 계정이 계정을 만들면서까지 가입을 하라고 유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깃허브이 해야 될 이벤트를 SKT가 대신해준 느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프로젝트 그냥 봤을 때는 그냥 한번 깔아볼까 이 생각은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 비개발자분들한테 열어드리려고 많이 고민하니까 그래서 대시보드도 있고 뭔가 좋아 보이는데 이거 스타를 못 누르겠어. 전 스타 눌러놓고 나중에 내가 누른 프로젝트들만 다시 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찾을 때 이왕 내가 스타 눌렀던 거 먼저 보니까 저희 회사는 그래서 최근에 메타베이스 지금 새로 오신 분이 깔고 있더라고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거 못 누르겠어. 저도 거의 스타. 아무 생각 없이 스타 누르긴 하는데 스타를 내가 그러면 누르게- 이거 메타트론 스타 워치의 눌러봐요. 느낌으로 누르지 않으세요? 왓치는 아니죠. 왓치는 아니고? 왓치도 아니야. 그냥 뭐 트위터에서 페이보리 누르시는 페이보리 거죠. 빨리 누르듯이. 낙교님 이거 메타트론 스타 저 눌러봐요. 스타 누른 게 4,300개인데. 메타트론 스타 누르세요. 빨리 낙교님 그 스타벅스를 메타트론. 주나요? 스타벅스 먹기 위해서 스타 누른 사람. 그렇게 별로인 개발자 이렇게 매도하기 위해서. 네, 매도하기 위해서 빨리 누르세요. 눌렀어요. 취소하면 되지 뭐. 예? 눌렀다 취소하면. 취소해서 이미 캡처해야 되겠다 빨리.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 이런 장난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게 좋아 보였던 게 이 프로젝트에 이제 언어 같은 거 가끔 많이 보거든요 네. 요즘에. 근데 타입스크립트가 30%나 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뭔가 완전 옛날 만든 식은 아니고 다 개발자들이 열심히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최신 기술 따라가면서. 이게 화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글들이 막 올라왔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코드가 별로라는 글도 막 올라왔던데. 진짜요? 코드까지는 보진 않고 그냥 언어만 봤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코드를 안 보잖아요. 이렇게 네. 써놓을 때. 아무튼 그런 글도 있었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아무튼 네. 이야기거리가 많았는데 더 이야기하기 좀 부담스러워 사실. 그쵸.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고 뭐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든 뭐 거기 매니저분 글 올리신 매니저분이든 사실 큰 잘못은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오픈소스 쪽이랑 사실 뭐 아예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사실 저는 문화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깃허브에서 굳이 금지시킬 이유도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깃허브에서 물론 당연히 깃허브에서도 사람들이 형성한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가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깃허브이 손해볼 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문화를 강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긴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는데 이게 저는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슈에 처음 제기를 했을 때 보면은
제 계약식 분도 그렇고 처음에 영어를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오픈 소스의 언어는 무엇인가 라는 것도 있었고 그건 루비에서 싸웠죠 한판 대판. 그렇죠. 루비도 루비 루비도 커미터들끼리. 유명하고. 그렇겠네. 루비 커미터들 일본어로 이야기하니까 네. 오픈 소스인데 왜 일본어로 이야기하냐고 아. 영어로 하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 그런 어떤 트롤링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로만 된 GitHub 리포지토리에 들어가서 영어로 리드미를 써라 라고 이슈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것도 한참 난리였었거든요. 아. 근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저는 교묘하게 다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GitHub이 어떤 공간인지, 오픈소스라는 게 어떤 건지. 실제로 오픈소스라고 해도 라이센스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르죠. 이게 너무 그 포괄하는 범위 넓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좀 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일방적으로 외도하기보다는.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이 좀 겹쳐져 있다? 그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 접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그러게요. 때문에. 네. 그렇죠? 힘을 받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기서도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아마 그 약간 논란이 될 만한 글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잘 돼서 나중에 더 좋은 오픈소스가 될 수도 있죠. 지금 보면 삼성에서도 뭐 빅데이터 관련해서 SDS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만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AWS 유저그룹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확실히 데이터가 많은 회사들이라 그런지 그리고 구성원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니즈가 생기나 봐요 먼저. 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네. 저는 뭐 좋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야기 하실 거예요? 뭐 도커 이야기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고르세요. 둘 다 낙교님이 이기네요. 네. 헤드폰 얘기하죠. 그래요? 네.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에 잠깐. 5월 31일에 5월 30일 5월 모르겠다. 5월 31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네. 이제 보스의 새로운 헤드폰이 나왔죠. 뭔지 보셨나요? 아니요, 저 구경도 못했는데. 아니요. 그 나온다는 걸 보셨나요? 아, 그때 링크 올려주셔가지고 네. 보기만 했어요. 그때 이제 새로 나온 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700이라는 이름으로 보스에서 새로운 노이즈 캔슬링 이름이 이어폰이- 굉장히 정직하네요. 헤드폰이 나왔습니다. 그쵸? NCH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는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는. QC는 뭔가요? 콰이어트 컨트롤인가? 컴포트. 컴포트? 컴포트. 네. 콰이어트 컴포트?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한번 찾아봐야죠, 또 이런 거.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스 라인에서는 음. QC 계열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랑 그쵸. 헤드폰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잘 썼던 거는 QC30을 한 3년, 4년 썼거든요. 30은 인이어. 인이어. 네. 네. 헤드폰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헤드폰을 이제 아웃도어에 쓰지 않기 때문에 헤드폰을 안 샀었고 근데 700은 아웃도어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이어 아니잖아요. 인이어는 아니죠. 헤드셋 네, 형태잖아요. 인이어는 아니고 QC30을 너무 잘 썼는데 사실 지금도 잘 돌아가요. 지금도 집에 있고 돌아가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 쓰니까 고무가 다 늘어나더라고요. 아, 고무가 다 고무 부분만 늘어나서 사세요. 고무 부분 팔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붙이고 하는 게 안 붙던데? 아. 모르겠어요. 수선을 받으면 되는 건가? 보스 쪽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한번 네.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오래 써서 고무가 다 늘어나고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뭔가 새로운 거 사고 싶다라고 고민하다가 뭐 새로운 거 사는 거니까 당연히 새 거를 사자.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NCH 700 나오기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고무는 제가 상상했던 그 그 고무 인이어 말고. 쪽의 고무가 아니군요. 그 팁 말고 그 네. 자체에 이제 목에 거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고무가 늘어나서 네, 그건 안 된대요. 32만 원이라고 합니다. 교환해야 되고 교환해야 되고 32만 원. 이어폰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게 너무 지저분해져서 이제 그거는 좀 밖에서 쓰기가 거의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헤어티폰도 밖에서 거의 안 쓸 거긴 한데 아무튼 이제 새로운 거 좀 사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음악 많이 들으세요? 음악을 많이 듣진 않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뭐랄까 흐름이 있는데 네. QC30 너무 잘 썼었고 그러다가 이제 하도 이제 그 사이에 나와서 히트 친 게 에어팟이잖아요. 네. 에어팟을 샀죠. 에어팟 사서 잘 쓰고 있긴 한데 네. 에어팟은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요. 왜요? 노이즈가 너무 잘 들리니까. 아, 노이즈 캔슬링 부분에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네. 그러니까 뭐 일할 때도 그렇고 뭐 지하철이나 특히 카페 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스타벅스 엄청 좋아하는데 네. 스타벅스가 사실은 진짜 시끄럽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보통
아침에 가끔씩 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가서 개인 작업하다가 네. 회사 출근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진짜 조용하죠. 근데 그 그쵸? 시간 넘어서 점심시간이 되기 시작하면 11시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헬인 거죠. 진짜 네, 시끄럽고 거기서 뭔가 맨정신으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장소 면에서는 개인 테이블도 있고 개인 테이블에 바자리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데 가서 작업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거의 지옥 같은 거죠.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 에어팟은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때를 위해서 그 NCH 700을 사신 거예요? 뭐 그런 게 좀 크죠. 회사에서 들고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들고 다니죠 지금. 아이고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들고 다니는지 언제까지 들고 갈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에어팟이랑 둘 다 들고 다녀요. 밖에서는 이제 에어팟 쓰고 네 어디 들어가서 쓸 때는 NCH 700 쓰고. 어떠세요? 별로예요. 헤드셋 많이 안 써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헤드셋을 별로 안 써보셨다고 했잖아요. 헤드셋은 엄청 오래 전에만 썼었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써본 적 없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드나요? 노캔이 잘 된다는 거? 노캔이 잘 되죠. 음. 근데 그 이제 얘 말고도 소니에서 나온 것도 있고 최근에 몇 많죠. 가지 네. 있잖아요. 소니에서 나온 건 일단 선착해서 배제를 한 게 그 모델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10개 되던데? 고급 모델은 뻔한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싸구려 노캔 라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XM3인가? 네, 그게 이제 고급 라인이죠. 고급 라인 그걸로 그거 하나. 선택을 하려면은 네. 선택 장애가 올 것 같아서 아니 뭔가 많이 있긴 사실 해요. 보스도 두 개예요. QC30은 그러니까 QC 도 이제 30호도 그러니까 두 번째 모델 QC30은 옛날 거잖아요. 아니요. QC30도 QC30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NCH 라인은 NCH 라인으로 가는 거죠. 근데 QC35도 한 개잖아요. 그쵸. 한 개니까. 그건 이제 되게 오래된 헤드폰이고 오래 전부터 있던 헤드폰이고 이제 그거 중에 하나 NCH가 하나 나온 거니까 새 제품을 산 거죠. QC35도 2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2가 나왔어요? 네. QC35는 계속 새로 나오지만 업데이트 이름을 안 됐다니까요. 바꿔요. 2. 오. 네. 나온 지 약간 얼마 안 됐어요. 2. 그건 있어요. 보스는 헤드셋이 새로 나오잖아요. 마크 1, 마크 2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아이폰이랑도 안 비슷하구나. 그냥 QC35 개선 버전 나오면 걔도 QC35예요. 그냥. 근데 난 새 거가 사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냥 소니 보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니 XM도 이번에 새로 나온 거라니까. 근데 맞아. 보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QC30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고 그러니까 보스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니 계열이랑 보스 새 거를 계열이랑 사고 음식이 싶다. 다르긴 하죠. 네, 새 거를 사고 싶다. 그런 게 컸었죠. 음. 아무튼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전 이게 일반적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연결할 때 블루투스 2개 잡더라고요. 왜 그건 2개 잡을까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요? 원래 하나 잘 잡히죠.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NCH 700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반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존 리뷰에도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걸 쓰려면 기본 공식적으로는 보스 뮤직이라는 앱을 써야 돼요. 네. 근데 보스 뮤직이라는 앱이 그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앱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좀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근데 아무튼 그걸 가입을 해서 그 앱을 설치하고 가입을 해서 그걸로 이제 처음 연동을 시키고 기능들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때 잡는 게 이게 L2라고 붙어 있는 장비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연동을 시키고 실제로 그걸 했다고 헤드폰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뭔가 앱이랑 연동하기 위한 블루투스 장비고 예. NCH700으로 따로 잡혀요. 네. 그러니까 메인 그 헤드폰 기기 따로 잡혀서 실제로 요게 연결이 돼야지 음악을 듣거나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는 안 하는데 기술력 부족인 것 같고 LE가 뭐냐면 블루투스 중에 로우 에너지라고 해서 네.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좀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초 M 연결할 땐 그걸 쓰고 이거 연결할 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굳이 로우 에너지로 앱을 연결하지도 않고 다른 앱들은 그쵸. 그냥 필요하진 하나로 않으니까. 사용자들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소니 같은 경우 보면 심지어 NFC로 소니 폰은 그냥 갖다 대면 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스의 기술력이 부족한 거죠, 이 부분. 그럴 수 있죠.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굳이 두 개로 나눠서. 그래서 이게 나눠진 건지 연결이 잘못된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름이 이게- 다른 게 뜨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가 잡혀. 두 개가 잡히고 어쨌건 지금 LE가 안 붙은 게 연결이 돼야지 헤드폰을 쓸 수 있긴 해요. 근데 처음에 연동을 할 때는 위에 걸로 잡긴 했어요. LE가 붙어 있는 걸로. 그래서 아무튼 이게 연동 따로 하고 쓰는 거 따로 하고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아무튼 좀 그게 좀 특이했었고 그리고 이제 보스 뮤직 없이 이게 헤드폰 연결만 해서 쓸 수 있는지는 제가 따로 테스트 해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사면은 그 박스가 들어있는데 박스 안에 그 가이드에 기본적으로 보스 뮤직 앱 설치하라고 써있어요. 그걸로 연동하라고.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 말고 해보지 그랬어요. 뭐 지금 안 가져오긴 했는데 뭐 딴 사람이랑 그걸로 해보면 되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해보진 않았는데 어쨌건 세부적인 컨트롤이나 그
노이즈 캔슬링 단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얘는 세부적으로 돼 있긴 해요. 0에서 10단계까지. 그리고 이제 빠른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0단계, 5단계, 10단계 기본으로 돼 있고 바꿀 수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거 설정을 하려면 이제 앱이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비슷한 걸로 욕먹었던 사례가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아마 두 분 절대 모르실 건데. 보스가? 아니요. 두 분 절대 모르실 그런 제품인데. 네. 그 수비드라고 알아요? 수비드? 수비드라고 알아요? 몰라요. 수비드라고 요리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그건 알죠. 뭐 수비드 통닭집 있었잖아요. 처음 들어요, 저는. 그 수비드가 뭐냐면은 그 물을 끓이지 않고 한 60도에서 한 90도 사이 정도 물에서 오랫동안 조리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게 좀 보편화돼서 그걸 해주는 장비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물에다 꼽아 놓고서 걔가 온도를 맞추면서 이제 장시간 열을 유지하는 장비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싸고 인기 있었던 게 아노바라는 게 있어요. 네. 걔가 한 10만 원, 12만 원 정도 오. 하는데 그 정도면은 이제 그런 장비 중에선 그런 엔트리급? 이제 요리 네. 기구 중에서는 싼 편인 거예요. 엔트리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싸서 많이 쓰는데 네. 근데 그거를 쓰려면은 앱에서 무조건 가입을 했어야 됐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 욕을 했죠. 엄청 욕을 하고 엄청 까여서 결국에 바꿨어요. 가입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이제 그걸 안 쓰.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물리력이 물 끓이려고 회원 가입해야 앱을 안 쓰면 못 되니까. 쓴다고 하는 게. 아니 그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방식이 뭐가 문제냐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소프트웨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유지 보수가 안 되면 네. 한 10년 후에 산 사람은 그걸 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됐던 포인트는 그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거에 대한 불쾌감인 거. 내가 후라이팬을 써야 되는데 후라이팬에다 쓰는데 가입을 쓸 수 있대.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서 나중에는 그 회원가입 자체 아예 없어버리긴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는 있어요. 걔가 이제 앱으로 그 온도를 볼 수 있다. 조리되는 시간을 볼 수 있다. 걔가 워낙 시간이 기니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었었는데 약간 여기도 이제 그런 비슷한 포인트에서 아마존 리뷰 보면 안 좋게 쓰는 저는 사람들이 있긴 그 하더라고요. 포인트에서 약간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간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 이제 공기 측정 기기에 어웨어라는 걸 쓰거든요. 어웨어 쓰려면 걔도 앱이 필요해요. 앱이랑 동기화가 돼야 그 기계 디바이스 자체를 켤 수가 있어요. 제가 구동을 와이파이를 시킬 써야 수가 되니까 있어요. 또 그러네. 그래서 처음에 그 앱이 필요한데 앱을 실행하면 이제 회원가입이 당연히 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회원가입 했거든요. 어차피 내 화면 봐야 된다고 하니까. 회원가입이 없이 할 수 있으면 오케이인데 그게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러네요. 이제 워낙 트렌드니까. 전 별 생각 없이 그냥 했네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헤드폰 얘기 뭐 잠깐 해보면은 어떤가요? 노이즈 캔슬링 성능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제가 이제 QC30을 거의 메인으로 썼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낮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30에서도 이어팁이 여러 개가 제공되나요? 기억은 잘 안 나고 너무 네. 오래돼서 사긴 했어요. 아마 저는 그럴 따로 것 샀어요. 같은데 네. 그게 그 낙교님 귀에 딱 맞는 이어팁을 아마 선택하셨을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네.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면 따로 사서는 그렇게 네.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은 아무래도 헤드셋 형태보다는 좋을 원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커널형을 꽂는 순간 노이즈 캔슬링 된다 그러잖아요. 귀를 막으니까. 그쵸, 맞아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그거 패시브 형태라고 하는데 저도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라는 이 조그만한 이어셋을 사용하는데 무선 이어셋을 얘도 패시브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얘 자체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아무 기능이 없지만 이제 얘는 인이어 형태라서 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쓰신 것도 해주세요. 난 뭐지? 이 이야기 뭔지 모르겠어. 뭐지? 카페에서 쓰면은 10X 그거 인지니어 뭐예요? 할 수 있대요. 이미 얘기했는데. 아니 아, 근데 그래요? 뭐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 아무튼 노이즈 아. 캔슬링 쪽에서는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그냥 괜찮은 정도고. 이제 제가 옆에서 들어봤어요. 여기 게 있고 회사에 지금 바로 뒤에 소니 거. 소니 XM 네, MX3인가? 그게 3 제일 쓰는 좋은 분이 거예요? 있고, 예. 네. 2 쓰는 분이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소니의 허접한 이름도 모르겠어. 걔가 있는데 다 비교해보면 소니의 M3, XM3 걔가 이제 제일 좋은 거랑 비교해보면 보스 건 딱 쓰면 이제 좀 편해요. 편한데 괜찮네 하고 들었는데 소니 걸 딱 쓰잖아요. 귀가 먹먹하고 진짜 주변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 네. 근데 보스 걸 쓰면 11단계로 제일 올려도 10단계. 약간 우웅하는 소리가 약간 들리는 것 같은 느낌? 그 밖에 에어컨 소리 같은 예, 거 말하는 거죠? 약간 네. 약하게 다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소니 거랑 비교했을 때 소니 거는 진짜 딱 쓰잖아요. 내 귀가 뭔가 압박받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완전하게 차단되고, 근데 소니 거 M2랑 M3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근데 보스 거가 약간 특이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니의 그 저급
이름도 모르겠어. 걔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켜잖아요. 그냥 내 거 보스 헤드셋 제 거 원래 쓰던 A2 있거든요. 네. 걔랑 똑같은 것 같아. 걔는 켜나 마나 똑같고. 그래서 QC 시리즈는 안 써보셨어요? QC는 사고 싶은데 비싸가지고 한 번도 안 아. 썼고. QC는 저도 이제 저번 주 이제 우연히 스터디 갔는데 그걸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QC 35 뭐. 네, QC 35 헤드폰을 쓰시는 분. 네. 30은 제가 많이 썼었고 35를 처음 받았어요. 근데 그때 CP랑 얘기했었는데 디자인 문제가 이제 원래 소닉이 훨씬 그쵸. 예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거는 괜찮은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까 NCH 700은 그쵸. NCH 700이 약간 디자인이 좋아요. 아 그래요? 디자인이니까 원래 높이 조절하는 게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머리가 찝히기도 하잖아요. 아, 네. 근데 NCH 700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조절해요. 그러니까 요 헤드폰에 이렇게 귀에 닿는 부분 다른 있잖아요. 방식으로 요거 자체를 움직여요. 네. 대는 고정이고 맞아요. 아... 이 귀에 닿는 부분을 당기거나 그 다른 밀거나. 방식으로 찝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동그란 게 움직여서 이제 찝힐 것도 잘 안 보이긴 찝힐 것 하는데. 같아요. 찝힐 써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약간 젊은 네. 층에 어필할 만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소니는 아이유빨이 너무 커가지고 소니 쓰면 뭔가 다 아이유 같은 네. 느낌? 근데 확실히 디자인 면에서 아웃도어 생각하는 부분이 좀 커진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까 소니를 따라하려는 듯한 네 QC 시리즈랑 확실히 감성이 달라요. 왜냐면 QC 시리즈는 그냥 디자인은 포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QC 시리즈는 QC30도 그 목에다 이렇게 하는 거 완전 아저씨 같은 느낌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QC 3호나 2호는 그렇게 나쁘진 아니요. 않잖아요. QC 3호도 그냥 3호도 아저씨 헤드폰 디자인이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예쁜 사람들이 디자인이 쓰는 아니잖아요. 네. 그 닥터드레나 뭐 이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제 헤드폰. 패션 아이템의 느낌은 많이 그쵸. 안 이건 나죠. 그냥 덕후들이 오디오만 좋아하는 덕후들이 쓰는 느낌이고 소니 거는 딱 쓰면 뭔가 이제 젊은 패션 아이템으로 쓰는 느낌? 목에 걸고 다녀도 이쁘고. 근데 그래도 헤드폰을 밖에 쓰는 건 저는 이제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헤드폰 전 A 시리즈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 노이즈 캔슬링은 사실 필요가 없어서 노래 들으면 어차피 잘 안 들리고 그래서 A 시리즈 오래 썼는데 제일 단점은 뭐냐면 겨울에는 좋은데 여름엔 땀 차가지고 맞아요. 쓸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산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에어팟으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어디서요? 카페 같은 데서. 아 그래서 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QC30 다시 사는 건 좀 지겹고. 그럼 약간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카페에서 노이즈 캔슬링 켠 다음에 카페 잡으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다시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럴 수도 있죠. 카페에서 일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저희 여기도- 회사의 그 M군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노이즈 캔슬링 아, 헤드셋 쓰거든요, 맞아요. 회사에서. 근데 노래 뭐 듣나 보면 그 노이즈? 소음 네. 듣고 있어요. 빗소리 이런 거. 그래서 빗소리 잡음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노이즈 근데 캔슬링을. 약간 그런 거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저도 그렇게 써보진 않았는데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들리는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놓으면 사실 바깥 소리가 완전 차단 아니잖아요. 약간 신경 쓰여 훨씬 좋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 없애고 싶은데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왜냐면 노래 자체도 사실 엄청 피곤하거든요. 듣고 있으면은 그럴 때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써놓은 게 그런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노캔 카페에서 저는 집중이 되게 잘 되는 편인데 사실 집에 있으면 되게 처지거든요. 어떻게 해도. 그쵸. 그래서 나가서 하려고 하거든요. 주말에도 집에 있으면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카페 가거나 아침부터 나가서 어디 돌아다녀야지 좀 집중해 작업을 하니까. 근데 카페 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타벅스 같은데 점심시간 되기 시작하면 엄청 시끄럽거든요. 근데 또 개인 카페 가기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 써서 작업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10X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 그 소문에만 존재하는 한동안 화제가 되던 10X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다 써봤는데 저는 그냥 노이즈 캔슬링이면 소리만 안 났으면 좋겠어서 그냥 그 상태로 써보니까 제가 만약에 사면 제 목적에는 보스가 살 것 같긴 해요. 소니 건 약간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게 너무 압박받아서. 저도 뭐 원리까지는 잘 모르는데 이게 뭔가 소리를 발생시켜서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들어오는 소리를 작은 마이크가 있어요. 들어오는 소리를 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호가 이렇게 오면 네. 역 신호를 보내버려서 귀가 평탄화시켜버리는. 못 듣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소니 것도 단계 조절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니 거는 단계 조절 그렇지 쪽보다는 않을까요? 그 이제 터치해가지고 외부 소리 빨리 듣는 그건 거? 좋았어요. 그런 소니 거 거 이렇게 있죠. 손 대면 외부 소리가 네. 들려서 말하고 떼면 할 수 있고. 잠깐 무슨 얘기했지? 노캔. 까먹었어. 맥락을 놓쳤어. 뭐야? 아무튼 네. 보스에도 그런 비슷한 기능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도 이제
헤드폰 오른쪽에 대고서 위로 올리면은 이제 소리가 음량이 네. 올라간다거나 내려간다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이제 버튼 누르면은 노이즈 캔슬 단계 빠른 전환하거나 그런 기능들은 있긴 해요. 근데 좀 불편했던 거는 이 음성 명령을 내리는 버튼이거든요. 그게 자꾸 눌려. 이게 빼거나 할 때 자꾸 눌려가지고 맞아요. 떠 있더라고 계속. 버튼 위치가 좀 애매하고 네. 그게 그거거든요. 여기서 나름 NCH의 장점으로 말하는 알렉사 인클루디드 뭐 그런 느낌. 아마존 알렉사 그걸 호출해 주는 건데 걔가 위치가 진짜 낙교님 말한 대로 딱 손을 자꾸 빼면 딱 엄지가 닿는 위치더라고요. 저는 그 음성 명령 아예 안 쓰거든요. 이 갤럭시 핸드폰의 빅스비 버튼과 맞아요, 비슷한 맞아요. 거군요. 그쵸. 저도 맨날 눌러 이거. 정말.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 그렇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나중에 비행기 탈 때 써보세요. 제가 그쵸. 그 비행기 이륙 전에 막 엔진 소리 엄청 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착륙 시작하면서 되게 귀가 멍멍해지고 막 그런 상황이 항상 저한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노이즈 캔슬링을 한번 썼어요. 그때 이제 이륙하기 직전에 쓰고 아무것도 안 틀었어 사실. 틀지도 않고 그냥 썼는데 그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제 힘들었던 증상들이 사라져서 좋았어요. 좀 힘들진 않아서. 비행기에서 탈 거면 소니 게 좋은 것 같고 확실히 막아주니까. 세니까.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보스 것도 많이 막아줄 수도 있는데. 전 근데 QC2호였는데도 그-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되게 고급 비행기, 그러니까 비즈니스 좌석 타거나 하면은 퍼스트는 모르겠고 퍼스트부터 주는 것 같던데요? 일정 이상에서 노캔 헤드폰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QC35 줘요. 그게. 아 그래요? 그런 걸 주는 경우도 있다고 퍼스트는 하더라고요. QC35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항공급은. 그런 얘기도 듣긴 했어요. 그런 거 아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소니가 안 줄 것 같아요. 보스께 약간 여기 감싸는 느낌 있잖아요. 소니까 약간 어린 친구들이 하는 닥터드레이 스타일로 구멍이 좀 작아요. 딱 귀만 딱 앞. 그래도 소니 XM은 완전히 그러니까 귀를 푹 감싸는 느낌은 아니에요. 오버이어일 텐데. 그러니까 오버이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보스 건 약간 더 커요. 더 커서 더 감싸주는 느낌이고 네. 소니 건 약간 그게 작더라고요. 오니어 쪽. 그 피곤한 은이어까지는 아니고 네, 오버이어긴 그 한데. 정도 느낌으로. 뭐 제 형태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좀 몇 시간 써도 피곤한 느낌이 별로 없긴 했어요. 그건 없었고 근데 어쨌건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노이즈 캔슬링 자체가 사실 되게 피곤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소니 것도 그렇고 얘도 저는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 적응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10단계로 켜놓고 있으면은 1시간 있으면 계속 머리 어지러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힘들 때 저한테 주세요. 근데 이거 주문하면서 조금 고난이 있긴 했었죠. 이거 왜요? 하나가 아마존에 주문했거든요. 네. 베데지로. 네, 베데지 가다가 사라졌어요. 그때 그건 고민했잖아요.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네, 그거 안 왔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오면 좋겠다. 너무 좋겠네요, 진짜. 그 이제 그 갑자기 아마존에 분실했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을 와. 보내라고 메일을 네. 보내니까 그러면 다시 보내주겠다고. 근데 어. 남은 게 오면 알아서 가져라. 네, 쿨하게 네, 네. 뭐 기부를 하든 와. 가지든 알아서 해라라고 딱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오면 좋겠다 했는데 안 오더라고. 한 몇 달이 더 오는 거 아니야? 몰테일 열심히 좋겠다. 보세요. 몰테일에 진짜. 갑자기 들어왔다고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몰테일에 2개 들어가 있거든요. 주문이 하나는 왔고 하나 지금 안 온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오면 그게 뜨긴 해요. 그쵸.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럼 좋죠. 팔아야겠다 CP한테. 제가 한 10,000원에 다 해서 비용 생각해 보면은 이 399달러인데 어휴, 비싸네요. 계산해 보면 58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58만 그러니까 원이요? 우리나라에 정식 관세랑 수입된 XM3 샀으면 됐겠네, 소니. 저. 39만 원이면 사는데. 그럼 미국 이것도 가서 새 건데. 사와도 되죠.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그거 쓰면 아이유처럼 보겠지. 근데 미국 가도 더 많이 든 부분이 이제 관세 정도긴 하거든요. 관세는 안 들죠. 직접 사서 들고 오면.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한 8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 생각하면 8만 원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차이. 이게 예. 전자제품이라 부가세 안 내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배송비도 쌌던 것 같아요. 15,000원 정도? 네, 몰테일에서 했던 게 음. 생각보다 쌌어요. 이번에 뭐 모르겠다. 아무튼 뭐 그런 좀 쌌던 네. 것 같고. 무게 뭐 부피 큰 게 비싸고 웬만하면 싸죠. 그 생각보다 안 들어서 근데 이제 환율이 진짜 비싸긴 하더라고요. 환율 지금 목표 엄청 보니까 올랐죠. 40만 원이 아니야. 아, 399달러 그럼요. 40만 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 거의 50만 원? 네. 그게 제일 부담스럽긴 하더라고. 괜찮아요. 우리 그 페이트리온 후원 받는 게 달러니까 환율 높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낙규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최근에 보스 거 하나 더 사긴 했는데 또 뭘 지르셨어요 이렇게. 제가 쓰는 거 아니고 아내가 쓰는 거긴 한데 네. 슬립버드. 슬립버드는 뭐예요? 보스의 슬립버드라고 음. 수면 보조 장비 같은 거예요. 노래 어떻게 듣는 쓰는 헤드폰이 거예요? 아니고 그냥 귀에 꽂으면 이렇게 네. 인이어처럼 생겼는데 네. 잠을 잘 잘 수 있는 소리가 나는 거죠. 맞아요. 아, 노래를 들을 수 없어. 노캔도 돼요?
노캔 아니에요. 그 노캔 아니라 걔는 뭐 다른 기술이라고 그냥 하던데. 이니어 형태라서 패시브형 노캔이 근데 되는. 어쨌건 좀 노이즈를 노이즈는 좀 줄여주는 줄어들고. 기능이긴 한데 노캔 아니라고 했어요. 네.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잠 자기 좋은. 근데 그게 이제 밤에 좀 힘든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층간소음 때문에 층간소음 그러시죠. 때문에. 예. 저 며칠 전에 집에 상해에서 갑자기 층간소음이 생긴 거예요. 야간에 밤 12시 정도에 아내가 자다가 말고 깼어요? 깨가지고 아. 못 자겠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약간 뭐가 그 세탁기 소리 같기도 하고 뭐가 웅웅웅웅 거리고 그래서 이제 웅웅이면 세탁기일 수도 예, 있겠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날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서 이제 좀 보니까 이게 세탁기면은 한 45분 정도 운행이 되고 중단이 될 텐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에어컨 실외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럴 이제 수도 있죠. 네, 다음날 관리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외기를 베란다에 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의 잠을 해치신 거죠. 요즘에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저희 집에 이제 베란다랑 안방 사이에 창문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 그게 떨렸어요. 아. 지징 거려서 창문 떨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이 밖에서 벼락 천둥번개 칠 때 느낌으로 그래서 설치를 너무 제대로 안 했나 심하다. 보다. 근데 이제 다음날 전화를 드리고 이제 마침 그 위에 집 분이 계셔가지고 내려와서 확인해 보시다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쿨하게. 그건 엄청 좋은 사례인 거 네, 아니에요? 좋은 사례이긴 하죠.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지금 빌라인데 꼭대기층이 있거든요. 꼭대기층인데도 이제 소리가 나니까 어려운 거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어떤 거요? 사람이 적응하는 거지.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니까 포기하고 그냥- 슬리퍼드 사고. 그쵸. 예, 아니죠. 그냥 그런 정도는 포기 안 되고 그냥 저희 아파트 정도 들어와요. 어떤 거요? 엄청 오래됐고 음. 그 복도식이라 나랑 아. 임자한 게 한 9개야. 아. 그러면은 저도 이게 그래요. 약간 네. 점점 무뎌져. 웬만한 소음은 그냥 소음으로도 안 느껴지고 그냥 들리면 들리나 보다 하고 근데 그게 있어요. 저희 아내도 맨날 얘기하는 건데 소리에 트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글들 찾아보면은 트이면은 그 작은 소리가 더 민감해져요. 그래요. 계속 그거 신경 쓰게 계속 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신경 쓰게 돼. 저도 근데 가끔 좀 그런 상태가 되긴 그러면 하거든요. 와이프분한테 노이즈 캔슬링 성능 비교를 근데 뭐 평소에는 뭐 신경 안 쓰고 잘 때 그런 게 제일 치명적이라서 맞아요. 절대 그런 게 진짜 네,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깰 정도면 치명적인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좀 맞네. 있어서 저희는 뭐 빨리 돈 벌어 단독주택 가자. 아. 그런 꿈을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못 가고 단독주택 그 잡지 있잖아요. 그런 거 사서 이제 보면서 땅이 돈 엄청 많지 않으면은 저기 용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분당급에서는 땅값만 10억이에요. 저기 판교에 주택단지 판교나 이쪽에 운중동 판교 분당이 운동 좋은 맞죠.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주택들은 그냥 막 지은 주택이 아니라 애초에 땅을 그 계획도시기 때문에 요 땅은 주택용이에요. 해서 주택끼리만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땅만 10억. 아니면 저기 한 30평 안 되는 것 약간 같은데.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춘천, 가평 뭐 이런 데도 아직 싼 땅 많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려면은 차가 있어요. 아니죠. 차도 있어야 되고 이 잡에서 그러니까 1에서 해방이 돼야지 해방이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왜요? 일하러 출퇴근하면 되죠. 2시간씩. 한 명만 힘들면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지르신 언젠가? 얘기 하셔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지른 게 있는데 얼마 전 아니고 사실 꽤 됐어요. 그 킥스타터에서 제가 킥스타터 같은 거 잘 안 사거든요. 뭐 완성이 될지 모르고 근데 그 기계식 키보드를 버전 1을 잘 완성해서 팔았던 회사가 있더라고요. 키크론이라는 기계식 키보드 회사인데 그래서 마침 기계식 키보드를 뭘 살지 막 고민을 하다가 리얼포스는 좀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키크론을 살까 봤더니 마침 버전 2를 걔네가 펀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었던 게 얘네가 이제 애초에 펀딩 할 때 그 배송을 시작하는 그 예정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1차 배송일이 있었고 2차 배송일이 있었는데 1차 배송일이 이제 조금 빨리 해줬던 펀딩 해줬던 사람들한테 보내준 건데 이때까지는 잘 됐어 배송이. 근데 2차 배송일이 딱 돼서 제가 이제 이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제품 검수 과정이 문제가 생겨서 자기네가 100% 다 그 전량 뭐라 그래야 되지? 환불?
아니요, 환불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장으로 다시 보냈대요. 아. 자기네 제품을 공장으로 보내서 공장에 지금 계속 뭐 한 사람은 상주하면서 감시하고 있고, 막 이렇게 감시는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 그 공장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불량이 안 생기게 할지 하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만 2주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2주 동안 그 킥스타터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킥스타터 댓글 자는 창에 가보면 내 제품 어디 있냐? 빨리 내놔라. 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있고, 거기에 이제 그나마 좀 성의 있는 댓글이 달려서 뭐 이제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공식 입장이냐고 뭐 또 아니라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준 것 같진 않고 그냥 상황을 정리해서 올려준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이제 CP가 전기차 살 때 공장 직원이 문장 만들었는지 막 이런 거. 그런 느낌. 다행히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메일이 공식 메일이 또 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배송 일자가 다시 잡혔고. 배송 받으면은 저 주세요. 저 요번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저 요번에 아, 2개 이거. 샀거든요. 아 그래요? 똑같은 모델을 2개 샀어요. 아, 그래서 제가 써보고 마음에 들면 하나는 팔면 배송비 정도는 조금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팔릴까요? 지금 84달러. 근데 별로면 어떡해요? 품질이 되게 조악해. 근데 버전 1이 꽤 포용이 좋아서 그래요? 버전 2도 믿고 샀어요. 이게 보니까 저도 보고 있는데 알루미늄 기계식 판에다가 키보드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얇아요 그 키. 네, 얇은 게 좀 근데 원래 얇으면 장점이래요. 또 기계식 키보드의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르겠어요. 쳐보면 알겠지. 어디서 보고 있어요? 맥 레이아웃으로 사셨어요? 네, 맥 레이아웃이고 적축, 아니 어디서 보고 있어요? 알루미늄, 키크론이라고 검색하세요. 이거 링크 안 줘야 되겠다. 나중에 찾아보라고. 키크론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 검색하신 거예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CP가 이것도 그 뭐지? 아까 NCH700도 언박싱 했거든요. 안 올라와요, 그거는? 저 했는데 별로예요? 네, 제 얼굴이 나오고 막 제 옆에가 나오니까 나는 이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아저씨 룩이 나와서 그냥 내가 쓰는 거는 안 하고 그냥 제품만 하는 걸로 나중에 XM이랑 비교하고 이런 거 찍어보려고요. 제가 언박싱 하는 거 기다린다고 네. 그날 바빠가지고 한 저녁까지 못 뜯었거든요. 네. 언제 뜯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뜯었어요. 아, 그날 계셨구나. 그쵸. 그날 저도 기다렸잖아요. 녹음 저녁에 끝나고 뜯었어요. 기다렸는데. 결국 안 써. 아, 다음에 오실 때 가지고. 아 근데 올게요. 그거는 그 전에 낙교님이 내가 그 마이크 스탠드 리뷰하려고 그랬는데 뜯어가지고. 아니, 그건 뭐. 근데 지금 마이크 스탠드 안 쓰잖아 결국. 마이크 스탠드는 사보니까 역시 아니구나. 그렇게 경험을 쌓는 거죠. 네. 돈으로 경험해보는 네. 것 같아. 우리 이제 다음에 사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모니터링 헤드폰 이제 한 대씩.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무님. 빨리 당근마켓에서 녹음실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세팅해놓고 쓰게. 그렇진 힘들 것 같아. 이사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가시려고요? 아이고,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